네. 네,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교수 김경란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석사 과정에서 저와 함께 공부할 과목은 유아교육 연구 동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가장 끝에 마무리해야 하는 거는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유아교육이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또 최근의 연구는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향과 전망이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졌던 선행 연구물들, 또 그 선행 연구물들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서 작성되어졌던 연구물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연구 동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재는 2005 년도에 제작된 교재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예전의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여기 저자를 보면은 연구를 많이 이루셨던 그런 선배님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국 아동학의 연구, 그다음에 동향과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동향과 전망이 되어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연구를 앞으로 하게 될지 전망을 살펴보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한국 아동학회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아동학회에서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어떤 그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어떤 연구물들이 많이 제작될 것인지, 작성될 것인지, 어떤 연구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본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예, 학지사 출판사에서 제작된 그런 연구물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인제 다시 또 그다음 보신다면 음 일단 그 이론으로 토대로 해서 3 과목, 3 시간 정도의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3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 연구 동향이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또 교육학과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저와 함께 공부할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연구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참고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야 할 그런 홈페이지도 함께 작성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동향에 있어서 한국 아동학의 연구 동향과 전망이라는 교재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기본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그런 교재는 유아교육 관련 다양한 논문 탐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국회 도서관도 있을 테고요.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로 참고할 교재는 많은 그 선행 연구자들의 학술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 자료, 그다음에 신문 자료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함께 공부하는 동안 이루어졌던 사회적인 그런 변화, 또 앞으로 우리가 유아 교육에서 필요한 어떤 과제들 는 또 무엇이 있는지, 아마 대다수의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회 변화 뭐 논문 다 이 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 과제는요. 유아교육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해서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유아교육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또 기타의 곳에서도 다 가능하고요. 앞으로 유아교육이 어떤 연구 동향을 가지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40%의 반영률을 가지고 수업 시간 중에 발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연구 계획서 작성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제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영아교육기관, 뭐 유아교육기관,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연구 계획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 학기 신입생이라면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것들, 이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테고요. 또 특히 3 학기 정도의 학생이라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할 것인지, 그 연구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4 학기생 같은 경우라면은 내가 이미 연구 과제를 정했다면 그 안에서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연구 방법이라든가 선행 연구물을 토대로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1 학기생이라면은 연구 계획서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 그냥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고요. 2 학기생이라면은 조금 더 연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공부하면서 조금씩 연구의 폭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 학기생이라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동안 관심 있었던 그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심화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연구 계획서를 촘촘하게 작성해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4 학기생이라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물, 또 프로포절을 마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물에 대해서 최근의 어떤 연구 경향을 조금 더 반영할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이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영률은 40% 이고요. 6월 1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고 함께 토의하고 나눔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출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은 결국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그 성실도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반영률은 20%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을 운영하시고 원에서 근무하시고 또 직업을 가지시고 이렇게 야간에 함께 공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벅차하실 수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석 20%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출석 경우에 4분의 1 이상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시거나 결석에 해당되는 만큼 출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 하시더라도 과제를 다른 부분을 다 만족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수강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 시간 여러분들께서 출석에 대한 성실성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고서 작성과 발표, 그리고 각 연구 동향 분석은 한 회 40% 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역시 한 번이고 40% 입니다. 출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고 매시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해야 되는 점수가 100 점이라면은 각 40%, 40%, 20%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 시간 여러분들께서 충실한 그런 수업에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1 주차부터 15 주차까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수업은요. 1 주차이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유아교육 연구 동향이라는 과목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 어떻게 학과목이 운영될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일정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수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요구하시는 부분, 또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복되어서 많은 부분에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는 분야가 있다라고 그게 공통된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 내지는 확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은 조금 더 소통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도 적극 반영하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2 주차 수업에서는요. 제가 강의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표나 토론도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유아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각자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유아교육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영유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는 과정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으신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내가 더 알고 싶은 분야, 내가 조금 더 부족해서 내가 지금 함께 공부하는 영유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가 되고자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가장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 그 동기를 토대로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보람 있고 알찬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두고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얻고자 하거나 여러분들께서 듣고자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저는 먼저 충분히 채워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다음 3 주차에는요. 발표 및 토론이라는 그런 진행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아교육 연구 동향이라는 학과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인지발달 관련 주제 경향 발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 영유아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발달이 굉장히 어린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학부모들 중에 가장 관심이 있다라면은 일단 인지 발달 분야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인지 발달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일단 생각나는 학자가 삐아제라든가 그다음에 비고스키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 발달이라고 했을 때 삐아제라든가 비고스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의 어떤 그 배경에는 왜 인지 발달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삐아제의 인지 발달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적인 발달이 아니고 질적인 발달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양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아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게 3R,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그 공부, 학습에 관련된 것들은 초등학교 이후에 인지 발달에 관련된 것이고요. 영유아 시기에는 우리가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가장 중요한 손으로 만지는 감촉입니다. 어린 유아이들에게 있어서 공책을 사용하고 교재를 사용해서 읽기, 쓰기, 세마기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은 이렇게 오감을 이용한 교육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누군가가 그저 막연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고, 피아제라는 인지 발달 학자가 아이들의 어떤 인지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동안에 내었던 그런 가장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피아제가 인지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프랑스의 비네 연구소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답을 한 것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맞는 것도 있었지만 틀린 오답에 있어서도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틀린 오답에도 공통점이 있음에 대해서 의아심을 느꼈던 피아제가 결국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런 오류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 결국은 영유아들의 인지 발달에 관련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연구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해서 영유아의 발달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 발달이었고요.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인지 발달이 막연하게 아이들이 어떤 표현되어지는 그런 인지 발달뿐만 아니고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사고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에 뇌가 활성화되어지는지, 그다음에 뇌 발달은 어떤 단계와 어떤 영역, 어떤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발달 중에서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인지 발달에 대한 공부,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15년 전 정도라면은 뇌에 대한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3 주차에는 인지 발달 관련에 대한 주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또 함께 분석하고자 합니다. 네. 4 주차에도 발표 및 토론이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회 정서 발달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보시면 영유아 시기에 가장 많이 우리가 적절하게 발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정서 발달입니다. 음 아시다시피 아이들에게 있어서 만 2 세경에 독립심이 생기고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가장 처음에 미운 3 살 그다음에 미운 7 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미운 3 살이라고 하는 거는 terrible 2 예 미운 2 살이지만 끔찍한 2 살이지만 우리나라 연령으로는 한국 나이로는 1 살이 더 추가되면서 3 세가 되죠. 그래서 미운 3 살인데요. 사회 정서 발달은 어찌 보면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발달을 가장 많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청소년기, 사춘기 그다음에 뭐 성인기 심지어는 노년기까지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 정서의 어떤 토대를 가지고 인간이 평생을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너 역시 중요하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간다." 해서 나, 너, 우리 그다음에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 알아차리는 감정이입 그다음에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배려 그다음에 내가 느끼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느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공감. 그래서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이 그 인간의 삶에 행복한 것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사회정서 발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행복하게 가장 그 평화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사회정서 발달이 영유아 시기에 꼭 이루어야 되는 삶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 주와 5 주에 걸쳐서 사회정서 발달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6 주차에는요. 창의성 관련 주제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나만의 독특함
이 모든 것들이 창의성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100 명의 사람이 있었을 때 100 가지의 생각이 100 가지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결국은 창의성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우리가 복사하고 모방하는 것보다 아직은 있지 않은 새로운 것, 누군가 만들어내지 않은 새로운 것,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창의성이 될 텐데요. 이 창의성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만 4.5 세에 가장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고 가장 낮은 그런 발달의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 가장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는 분야가 이 창의성인데요. 이 부분은 보통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 어떤 분야의 연구가 더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7 주차에는요. 인지, 사회, 정서, 문제, 행동, 창의성 그래서 이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평하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위의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7 주차에는요. 2 주부터 7 주까 6 주차까지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서 모두 함께 공부하고 생각하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8 주차에는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유아에 대한 거였다면은 여기부터는 영아 발달 관련 주제의 경향과 분석, 미래 전망을 하고자 합니다. 어 그래도 영아라고 하면은 0, 1, 2세 정도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연구물을 보는 동안에 특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셨다거나 어린이집에서 현재 근무 중인 분들께서는 영아 발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연구의 어떤 경향이나 연구물을 조금 더 선행 연구물을 살펴보시면은요. 유아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언어적인 표현이 되지 않고 조금 더 개방된 공간에서 우리가 만나기 어렵고 그리고 양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어떤 연구 방법으로 어떤 연구 주제로 이루어졌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영화 발달에 관련된 연구를 주제로 해서 연구물을 작성하고 싶다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싶다면 어떤 한계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9 주차에는요. 영유아 교육기관 및 교직원 관련 주제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교사로 계시거나 뭐 주임교사, 원감, 원장 이런 업무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그들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어떤 역량 그다음에 이동의 주기 그다음에 뭐 얼만큼 소진되는지 얼만큼 그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직원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반성적 사고 이런 많은 주제들이 영유아 교육기관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그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어떤 그 경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안은 그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발달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영유아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의 어떤 운영, 프로그램의 질, 그다음에 교직원 관련 주제 이런 걸로 인해서 영유아들의 발달의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10 주차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2 주차부터 쭉 관심이 다양한 것들을 보고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관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 주제 논문 리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한 것들을 평가하고 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께서
각자 그 인지, 사회 정서, 창의성 다양한 것들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런 어떤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11 주차에는 언어, 신체 발달 관련을 보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뭐 인지, 사회 정서, 창의성, 그다음에 교직원 뭐 영유아 교육기관 다 살펴봤는데요. '언어하고 신체 발달이 왜 이렇게 뒤에 올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여기 인지, 언어 함께 나와도 되는데요. 어찌 보면은 언어와 신체가 신체적인 면보다는 뇌과학 쪽에서 시작되어서, 여러분들께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유아의 발달에 있어서는 늘 전인적인 발달이라는 기본 토대가 나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 어떤 영유아 발달이라는 그런 기본 전제에서 전인 발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회 정서, 인지, 창의성, 언어, 신체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많이 분화되지 않고 한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영유아 시기겠습니다. 네. 12 주차에는요. 가족 환경과 아동 복지 관련 연구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네. 가족이라고 했을 때 영유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환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환경을 떠나서 아이들의 발달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에게 매우 많이 속해 있고, 그들의 도움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유아 교육기관에 재원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가족 환경이라는 게 토대가 되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동 복지가 굉장히 질 높게 많은 부분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복지에 관련된 건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앞으로 어떤 추세를 가져가야 하는지, 현재는 어느 정도의 어떤 복지가 영유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 주차에는요. 국가 정책으로서의 유아교육 관련 주제 경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0 년도부터 누리과정, 그다음에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개정 누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정책으로서 유아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대성되어서 영유아들에게 발달에 적합한, 발달에 적절한, 내지는 최대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우리가 어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들이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자유 선택 활동이라든가 놀이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시작 시점이 교사에게서 시작되었지 유아들로부터 비롯된 놀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았니?"라고 물었을 때 "하루 종일 공부했어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놀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놀이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목적이 없는 거고, 그리고 과정을 즐기는 것인데,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을 들여다본다면은 놀이의 시작이 교사로 시작되고, 교사의 계획으로 시작되고, 그다음에 놀이로 인한 결과물을 살펴봐야 되고, 평가가 심지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에 있어서는 국가 정책으로서 유아교육 관련 그런 방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4 주차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연구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15 주차 이제 마지막 드디어 종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고서 총괄 논평 및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이해 및 분석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학기 수업이 마무리를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시기쯤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한 학기 동안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조금 더 자신의 연구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한 학기를 다 마치고 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아교육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그 동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연구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충실한 그런 연구물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조금 더 보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1 주차 오리엔테이션으로 어 이야기를 정리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 학기를 마무리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그 구체적인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2 주차 유아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긴 시간 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